다음은 문정복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속 기사님 때문에 아니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예. 저 김낙연 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정면으로 안 보이네. 발언대로.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조선의 쌀을 일제가 수탈한 것일까요? 아니면 조선이 일본으로 쌀을 수출한 것일까요?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일제 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형성된 일반인들의 통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인데도 말이죠. 이 발언 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생각이 같습니까? 예,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까? 별 차이 없으시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인도가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때 인도의 물자를 영국이 수탈했습니까? 저 인도가 수출한 것입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동시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별반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그러니까 시장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돈 주고 사갔다. 일본이 돈 주고 사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전 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공출이 일어났고요. 공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농민들이 원치 않아도 강제로 그거를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그게 수출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수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탈로 그래서요. 네. 원장님 말씀은 네. 일본이 우리나라 쌀을 돈 주고 사갔다. 그래서 수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얘기한 미국 공출을 제외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공출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시장 거래로 이루어졌다라고. 그 시장 거래로 이어졌다는 말이 뭘 그렇게 어렵게 해요? 돈 주고 사갔다는 얘기지. 네, 그렇습니다. 제값 주고 사갔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 제값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 보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100원짜리를 10원에 가지고 갔으면 그게 수출이에요? 수탈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뭔 가격이 형성돼요? 그러면 제 가격에 사갔다고 지금 어디 근거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쌀을 제 가격을 주고 사갔다는 근거 내놔 보세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농민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도시 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팔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력이나 자금력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다 수매를 해서 싼 값에 수매를 해서 그거 그대로 일본에 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은 학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별의별 학자들이 다 있으니까 논거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막 한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로서 그런 말은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런 학자도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 자리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의 원장이 이 동영상을 틀었는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옳은 생각입니까? 그러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우리 저 근현대사에서 일본이 수탈해간 쌀들은 수출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정리하실 겁니까?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한국의 주권을 한국인 인민의 의지에 반해서 강제로 수탈했다고 생각합니다. 빼앗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한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 동영상의 경우는 그 얘기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같이 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얘기 한번 볼까요?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 시기의 역사의식은 획일적인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감성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이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타시크다. 이 발언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교과서 틀렸어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그 경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러니까 그 당시 경제사를 연구했으면 경제사만 하지 왜 한국 역사에다가 이런 쓸데없는 경제사를 접목을 시켜갖고 국민들을 호도합니까? 제정신이에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원장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 반일 종족주의 쓴 작가들 6명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학자로서는 뭐 그런 학자도 있고 이런 학자도 있으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학 원장 자리 제의 왔을 때는 거절하셨어야죠. 적어도 그런 사관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국가기관의 장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19년도 김 원장께서 저술한 그 김영훈 서울대 교수하고 함께 이용은 작성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보면 한국인은 거짓말하는 국민, 위안부는 자발적 성매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 빈약하다, 일제 식량 수탈, 강제동원, 강제징용 없었다, 이런 것들을 수록했어요. 여기에도 그 동의를 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는데 책을 어떻게 같이 써요? 그 글은 뭐 이용 교수가 집필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제가 집필한 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경제 파트의 분야를 집필했습니다. 정말 제가 윤석열 정부의 그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소름 끼치도록 끔찍합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리에 앉혀놓는지 정말 미치겠고요. 저 8월 중에 한중현이 실시한 기획전시 깁더라는 거 전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중에 이완용 비서이자 한일합병을 함께 주도한 자의 도서도 함께 발간하셨죠. 함께 전시되셨죠. 잠깐 이완용의 비서 이인직. 일본어 몰랐던 이완용, 옆에서 매국 도와준 유명 소설가 이인직의, 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이게요. 제가 구체적인 어떤 그 뭘 구체적이냐? 본인이 와서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예. 우리가 참 이상한 게 조금 야금야금 이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이 정부기관에 들어와서 우리 역사를 계속 수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과정의 한가운데 김남년 원장님이 계시는 거고요. 지금까지 봤을 때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물밑으로 재구성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고요. 박정양 이사장님, 박지양 이사장님. 네. 2023년도 5월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왜? 근거가 뭡니까? 그때는 그 전쟁기의 영국의 그 국민들의 애국심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도자들과의 관계, 리더십의 그 수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교묘하게 돌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2023년에 인터뷰한 건데 한국인의 시점을 어디다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940년대 영국의 시민보다 우리의 현재의 국민들이, 현재의 한국 국민의 그렇죠. 수준이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이 시민적인 책임감이랄까 이런 게 좀 약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3년도에 한국인은 1940년도에 영국인보다도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 생각이고요. 지금 어떻게 그런 얘기 이렇게 뻔뻔하게 하십니까? 뻔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국회에서 뻔뻔한 건 하신 아니고 말씀입니까? 이거는 그 문맥에서 애국 40년대 영국의 그 기준, 그 당시가 그 히틀러와의 전쟁 때였습니다. 그때의 그 애국심, 그리고 특히 공직자들의 그 애국심의 정도가 우리가 현재 우리 국민들이 그 국가를 대해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거보다는 더 강했던 것 같다. 궤변이죠, 이런 궤변. 말씀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궤변은 아닙니다. 네, 우리 광화문에서 그거 그렇게 말씀하고 다녀보세요. 광화문에서 돌 맞습니다. 돌 맞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더 우리 역사에서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못한 거는 좀 깨닫고 역사에서 교훈을 받자, 이런 게 제 의도였고요.
자기 비하는 아니죠. 근데 역사에서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심하잖아요, 그렇게 자꾸 회피하려고만 해가지고는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를 못합니다. 본인이 뭘 잘못하신지도 모르시네요. 국민도 잘못했고 위정자들이 특히 잘못했죠. 위정자들이 특히 잘못했다는 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그 식민지 시절에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저 퇴장당하고 퇴출당한 거 아시죠? 위원장님,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저는 절대로 개돼지만도 못하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이사장의 발언을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퇴장을 요청합니다. 추후에도 계속 질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의원님들의 이런 질타를 잘 유념하셔서 이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발언을 그때 다시 하시고 문정복 의원님의 요청을 그때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친일파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독립운동을 이상주의에 기초한 무모한 행동이었다. 일제 피해자를 피해자 중심 서술은 불균형적이다. 강제동원 위안부를 과장된 측면이 있다. 서구 식민주의를 지배자와 종성민 모두에게 이득이다. 그거는 제가 쓴 이딴 글이 발언을 아니요. 합니다. 저는 그거는 제가 쓴 글이 아니고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에 그 집필한 뭐 30여 명의 필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 생각과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본인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편집을 했을 뿐이고 같은 그 생각이니까 책에 참고한 필자들의 거죠. 글을 모은 것이 저 책이었습니다.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는 조종훈 의원님 순서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낙연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거기 앉으셔도 됩니다. 뒤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네, 잘 보이지가 않아서 아, 그래? 이 자리에 앉았으면 서시면 됩니다. 네, 네, 김낙연 원장님, 예. 아까 그 문정복 의원 질의에 이어서 수탈과 수출의 차이가 뭡니까? 수탈이라고 하는 거는 강제로 자, 지금부터의 발언은 경제학자이기도 하지만 공직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서의 질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탈과 수출의 차이가 뭡니까? 예, 수탈은 강제로 그러니까 빼앗아 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거래로서 그러니까 대가가 지불되고 그러니까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전시 기간에는 수탈이라고 하셨고 예, 전시가 아닐 때는 수출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저 영상에선 그때 조선이었죠. 쌀이 남아서 수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쌀이 증산도 일부 됐고요. 그 다음에 쌀 소비를 줄여서 수출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이 남아서 수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수출로 우리가 이익을 얻었다 생각하십니까? 피해를 봤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출이든 수탈이든.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 거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높아서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공황기에서는 그러니까 농민들은 쌀을 팔아도 상당히 손해를 받고 그러니까 궁핍한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되게 부담스럽네 원장님의 표현에 의하면 수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자발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농민이 직접 수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 다른 상인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넘긴 거죠. 그것이 집화가 돼서 그러니까 그 수출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직접 수출한 것은 아닙니다. 네,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의를 하겠지만 수출과 수탈에 대한 뭐 학문적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당한 피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시죠? 이건 물론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식민지 때 지금 제가 경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식민지 때 입은 어떤 정신적인 어떤 피해 또는 그 자존심의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그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책임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님. 네. 동북아 역사재단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06년에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누적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얼마 쓰셨는지 아십니까? 1년 예산이 평균해서 한 180억에서 200억 정도 됩니다. 네, 내년이면 20주년 되고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지금 국가 예산 3,500억 들어갔습니다. 네. 네, 뭐 사실인 거니까. 자, 그러면 20년 동북아 역사재단 활동 중에서 제일 잘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우리가 가성비를 돌려드렸다.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 낸. 네, 저희가 지금 가장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 것이 한일 그 관계, 그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것이고, 또 요즘 가장 심각하게 지금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역사 교과서 혹은 중국의 그 이 조선족 문화를 중국화하는 그런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독도의 우리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위해서 3,500억을 지금 집행했는데, 저는 좀 더 돌아가셔서 임기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된 거 이해하니까 정말로 이 3,500억을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오늘 나오신 교육기관들을 보면서 조금 산만하다. 교육부 이렇게 많은 기관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중국의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중국이 지금 우리의 백두산을 자기네 유네스코 문화재산으로 등재한 거 아시죠? 지질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 해가지고 저 요원실에 보내왔는데, 그때 문서 제목이 장바이산 유네스코 지질공원이에요. 어떻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도 백두산이라고 안 쓰고 창바이산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 당시 그 유네스코 세계 유산 근데 그 본부에서 창바이산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걸 모르시지 않죠? 예, 지금 근데 의원님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백두산 가로 열고 창바이산 이렇게 쓰실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문서를 쓰세요? 의원님께서 잘 다시는 이런 문서 쓰지 마십시오. 네네. 근데 의원님께서 좀 아셔야 될 것이 백두산의 55%는 장바이산이고 45%만이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장바이산이라고 세계적으로 이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적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은 장바이산, 백두산, 병기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조종원 간사님 질문에 백두산 표현하는 것이 지금 아까 박지영 이사장께서는 중국이 55%, 한국이 45%를 점유하기 때문에 병기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지금 아마 간사님 표현은 국내에서는 백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말씀이에요. 중국에서 병기를 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 병기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마 기사상으로 그러니까 국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백두산이라고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데 무슨 네. 병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게 병기를 하고 지금 현재로는 세계적으로 장바이산 세계 지질공원 등재 중국에서 그렇게 병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세계적으로 무슨 세계에서 유네스코에서 그렇게 하고 유네스코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백두산을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간사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고요. 내가 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까지는 정말 독도를 맡기고 싶었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 어록을 쭉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세월호, 헬로윈 참사 같은 게 터지기만 하면 정부 탓. 남 탓만 하는 정신 상태로는 영원히 불가. 아니 이런 대형 참사가 터졌는데 그럼 누구를 탓합니까? 예? 그 피해자의 부모가 돼 보세요. 어느 정부를 떠나서라도 이런 대형 참사가 터지면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대통령을 탓하고 장관을 탓하고 정부를 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공감 능력이 없는 분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습니까? 또 한 가지, 한국이 일본을 초월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피식 웃는다. 그 우리는 어떤 분야도 일본을 초월한 분야가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일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진국으로 조선일보 나아가고 인터뷰에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현하셨어요. 한국이 일본을 초월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피식 웃는다. 일본인의 자기 업에 대한 치열함, 한국인은 자기 업에 대한 치열함 없습니까? 이런 4대를 갖고 어떻게 이런 공직이 있습니까? 4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지만 역사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좀 기억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아니 뭐가 우리가 지금 하나- 90말씀 중에 우리의 우리가 잘못함이 하나- 뭐가 있냐고요? 나라를 뺏긴 게 잘못입니까? 나라를 뺏긴 건 잘못한 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망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 험한 기억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일본만을 탓할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가까지도 함께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야 진짜 아니 정말 잠깐만요. 네. 진짜 아니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가 걱정이 돼요. 네? 네네. 우리 정말 오늘 제가 너무 놀랐는데요. 김낙연 이사장님의 역사관과 박지향 이사장님의 역사관은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 결이 다르다. 너무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도 아마 비슷한 인식이 갖고 있을 텐데요. 우리 의사진행 발언이시죠? 네, 한 말씀 주세요. 지금 우리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님 지금 발언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드릴게요. 그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5년 후에 조선이 이제 나라를 뺏기게 되는데 이때 러일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일본 장수가 도고 하치로라는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이제 군신이라는 신적인 존재로 이제 칭송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일 전쟁의 승리가 되고 나서 전승 축하회이 열렸는데 기자가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독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넬슨과 도고, 당신 자신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물었더니 이 일본인 도고 장군이 뭐라 대답했냐면요. 나를 넬슨과 비교해도 좋다. 그러나 조선의 이순신과는 비교될 수 없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에서 나왔던 하객진 전법 있지 않습니까? 그 하객진 전법은 도고 장군, 이 일본 장군이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전법을 본따 가지고 T자 전법을 만들어서 러시아 함대를 격퇴했어요. 그 말은 300년 전에 이순신이 하객진 전법으로 한산도 대첩을 이끌었던 그 하객진 전법 300년 전에 조선의 장수의 그 작전을 일본 최고의 장수가 응용해 써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했기 때문에 그 도고는 이순신에 대한 한없는 존경심을 표현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 민족이 1940년대 영국 사람보다 못하다? 아까 무슨 표현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전쟁기에 제가 말씀드린 본 뜻은 지금 1940년대에 영국의 그 맥락이 뭐였는가 하면은 이 애니그마 독일 암호 말씀 해독의 듣지 않겠습니다. 기간에서 그만하세요. 아니 저는 저희 국민의 우수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 지금 이사장님 이거는 여야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장님 발언은 우리 국민의 감정을 아프게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게 만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발언임을 인지하시고 지금부터 그 발언에 대해서 잘못하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신중을 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발언이 잘못됐음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서 유감 표명을 하십시오. 네. 정성구 의원님 말씀에 우리 야당 의원님 저는 다 동의합니다. 네, 조종훈 간사님. 네, 우리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운정보 의원 말씀처럼 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경제학자로서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이론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학문의 자유라는 입장에서 헌법 질서를 넘어가지 않는 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한두 예를 빼곤 다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 기관 증인으로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발언을 계속 지켜나가는 그 생각보단 지금 공직에 있을 때 과거의 발언을 돌아볼 때 공직자로서 있었다면 그런 발언을 안 했을 것 같다라는 발언이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기대하는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사장님, 우리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님, 그 2023년인가요? 그 임기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시죠? 네. 네, 그러니까 총 2023년 한국민의 인식이라 그러셨나요? 수준이 1940년 뭐 영국보다 높지 않다란 발언을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좀 너무 과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모든 분들한테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학문적 자유는 있지만 앞으로 공직에 계실 동안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그리고 국민들의 자긍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유념해 주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사과해 주셨기 때문에 네. 뭐 퇴장까지는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오늘 여야 의원님들이 이제 공통된 역사의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또 나름대로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준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기 전에 김낙연 원장님께 질문 드릴 거가 좀 제가 볼 수 있게 저쪽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영상도 보면서 문정복 의원께서 보여준 영상도 보고 또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좀 약간 좀 흥분도 하셨는데 제가 반일 종족주의 책도 다 보고 또 원장님 논문들도 다 보고 사실은 원래 정책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어젯밤에 원장님이 쓰신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원장 인사말을 보다가 근대성과 관련된 내용 짧게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다시 제가 좀 질의를 하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위기 한국의 근원 반일 종족주의 강의입니다. 교과서에서는 개인의 재산권마저 유린해서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식량이나 토지를 마구잡이로 수탈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학해보면 해방전의 조선 경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통합체제에 편입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영내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당초 자본과 기술에서 앞선 일본인이 주도하고 있었지만 조선인이 배제된 것은 아니고 조선인 공장과 회사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경제적 변화에 비춰보면 교과서의 서술은 초보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실상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과 엉터리 논리로 일제를 비판해왔고 또 대다수 한국인들이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 있다 보니 그것이 허구임이 드러나면 일제를 어떻게 비판해야 할지도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오를 만들어내서 일제를 비판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통용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세계인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영상 악마에 편집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원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전 영상을 다 풀로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승만 TV에서 나온 이영훈 교수 영상도 같이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목민심서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 하실 정도면 국학의 가장 중심인 목민심서는 읽어보셨어야 되는데 목민심서 서문에 뭐라고 써있느냐, 수령으로 나갈 자, 공직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는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나가라고 할 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서문에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직자의 삼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듯이 일본과 관련된 근대사 기술에서 우리가 지금 해방 이후에 한국 역사 교과서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역사 근대사 논문이나 기술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네,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경제사학자로서 그러니까 경제 부분에 대한 서술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도 그러니까 제 발언 때문에 여러 그러니까 위원님들 불편하게 만드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제 생각이 뭐 과거에 있었던 걸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연구원의 그러니까 그 원장으로서 공직에 취임할 때는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생각 이외에도 그러니까 다른 여러 분들의 또 국민들의 민족 감정도까지 감안해서 그러니까 연구원을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어떤 사관에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뭐 충분히 팔로우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국인이 강제로 거기에 동원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요구하듯이 명기돼야 할 그러니까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저술한 이우연 교수는 강제 동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안부는 매춘이었다. 이용훈 교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위안부의 어떤 그 위안소의 운영이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일본 군이 직접 관여가 돼 있고요. 따라서 일본 정부가 거기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점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그러니까,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원장님의 논리대로 치면은 일본이 조선을 수탈한 것도 아니고 거의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승전국도 식민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 동원과 관련된 어떠한 보상을 할 수도 없다라는 논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일제 시기에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일본인과 동등하게 취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글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사도광산이라든가 군함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미쓰비시에서 보상받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대의변제라고 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나요? 그죠? 대답하기 곤란하신가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독도와 관련해서 지금 20년 사이에 만들어진 급하게 만들어진 민족의식 때문에 만들어진 허구의 상징물이다라고 이용훈 교수 이야기했는데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그게 고유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원장님이 이 자리에 취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저는 마땅히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직을 만약에 유지한다고 본인이 판단되시면 절대 어떤 이념의 판단을 가지고 한국중앙연구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나경 원장님, 그 소녀상을 지키는 수요 집회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셨죠? 저는 그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집회를 반대하는 시위 하신 적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적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그 수요 집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요 집회는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 안 하십니까? 제가 뭐 동의까지라고 여쭤보진 않겠지만 수요 집회를 반대하십니까? 그 답변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소녀상 지키는 수요 집회 있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 그 집회를 제가 동의하냐고까지는 안 여쭤보는데 반대하시냐고요. 반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집회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니요, 수요 집회.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를 지지하는 소녀상 지킴이 수요 집회를 반대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반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어떤 그런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반대는 안 한다? 예. 지지도 안 한다는 것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지영 이사장님 계속 그 우리 역사 속에서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뭐 깨닫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그 발언들은요 거의 제국주의 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진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국이 일본을 초래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피식 웃는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시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네,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뒤떨어지는 것도 있고 우리가 초월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사과까지 하셔서 문제를 더 이상 삼지 않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뭐랄까,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이야기다. 제국주의면 제국주의 편에 섰고, 권력이면 권력층에 서 민중을 바라보는 그런 아주 권위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김남경 위원장님, 네. 취임해서 들어가실 때 광복회 의원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잖아요. 예. 예, 근데 왜 없다 하세요? 그러니까 예. 아까 구성원 내부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내부 외부 다 털어서 그렇게 없다 하시면 안 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백승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지양 동북아 재단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 친일 발언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셔서 생략하겠고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K컬처, K스포츠 등의 약진으로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분위기다라고 했더니 그러나 국민들의 정신과 의식 수준 아직 선진국이 어림없다.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다. 노래 몇 마디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제패한 것처럼 거만을 떨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문화의 힘이 굉장히 무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는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인류가 불행한 근본 이유 인의, 자비,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 정신을 배양하는 건 오직 문화이다라고 문화 강국을 소망하셨고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 강국이 된 거예요. 아까 지금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해서 저희가 다 같이 열광하고 기뻐했잖아요. 혹시 이것도 문장 몇 마디로 세계 제패한데 거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물론 아닙니다. 네. 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국민에게 영감을 준 지도자 찾아보면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근접한 것 같다. 그리고 1940년대 영국보다 우리가 현재 2023년도에 우리나라가 못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애국심 때문이라 하셨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뭐 가장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애국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도 하셨어요. 김대중, 노무현 등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여러 이유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 자,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하신 분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뽑히신 분입니다. 이사장님, 뉴라이트시죠? 저는 뉴라이트라고 저 자신을 생각한 적도 없고 뉴라이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가르쳐 한번 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뉴라이트의 네. 공통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제국주의 옹호하고 우리나라와 국민을 폄훼합니다. 둘째, 친일 독재 미화하고 민주화 운동 폄훼합니다. 본인의 과거 발언과 일치하죠. 아니요, 답변하지 저는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아니요, 생각합니다. 답변하지 아닙니다. 마세요. 국회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저도 자, 저희가 박지양 여기 이 자리에 사장님, 있는 일본 이상 정부가 저도 독도 대타할 영유권 권리가 부정하거나 있습니다. 일제 만행을 부정한 역사 교과서 발행하면 동북아 역사재단은 어떤 조치를 합니까? 뭐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본인 발언하지 말고 제 백승하 말 의원님 들으세요. 잠깐만요. 백승하 의원님 잠깐만. 이사장님 여기서 지금 의원한테 그 큰 소리 치신 거예요? 아니요, 큰 소리 치지 큰 소리 않았습니다. 쳤는데요, 지금. 아니요, 제 목소리에 대 들었는데요. 예, 우리가 속된 말로 대 들었는데요. 백승하 의원께서 사과하세요. 목소리를 높이셨죠. 저는 아니요, 목소리를 여기 있는 높인 적이 의원님들 다 없습니다. 들어서 진선미 의원님이 저 쳐다보고 왜 제지 안 하냐고 그러셨어요. 사과하세요. 백승하 의원님께 사과하시고 하세요. 다시 돌려봐요. 화면. 제가 질의할 때는 답변하시면 안 되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하거나 일제히 만행 부정한 역사 교과서 발행하면 동북아 역사재단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저희는 그 역사 교과서를 전부 분석해서 네. 그것을 그 시정 요구를 교육부와 외교부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 아까도 보셨을 텐데요. 김낙연 원장님께서 반일 종족주의 책자에서 일본의 쌀 수타를 수출로 주장하면서 일제 만행을 옹호했는데 역사 왜곡 맞습니까? 그 책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동북아 역사재단이 다루는 교과서는 일본, 중국 교과서입니다. 한국 국내 교과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동북아 역사재단 박지양 이사장께서 김낙연 원장님이 쓰신 이 책 역사 왜곡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낙연 원장님, 많은 국민들께서 뉴라이트 역사관 가진 원장님은 역사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하시는데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학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자로서의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관장으로서 취임해서의 어떤 그 생각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능이고요. 뭐 두 개의 자아를 갖고 계십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관장으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그 의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의 본성을 속이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연기를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본성이라기보다는 제 학문적인 입장입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자, 원장님께서는 사퇴 거부했지만요. 저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낙년 원장, 동북아 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 국사편찬위원회 허동영 이사장, 뉴라이트 3인방 다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백히 역사를 왜곡한 반일 종족주의 책을 제가 어디서 빌렸냐면 국회 도서관에서 빌렸습니다. 자, 이렇게 공공도서관에 아무렇지도 않게 비치해서 우리 국민들과 청소년들이 보게 해도 되는 겁니까? 최소한 이 책의 역사 왜곡 문제점과 팩트를 설명해주는 그런 자료와 함께 비치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가장 큰 성과가 한일 왜곡을 바로잡는 거라고 아까 하셨으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반일 종족주의의 도서관 비치 문제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역사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라고 특히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분들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거를 강렬하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가해자냐 피해자냐에 따라서 달리 보고 또 제국주의자냐 또 식민지 피해를 입었냐에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다른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굳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의 입장에서 볼 필요도 없고 일본의 입장에서 볼 필요도 없고 북한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도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를 알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대변을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시각에서 역사를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더군다나 정부 기관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고요. 제가 지금 그래도 나중에 많이 시정을 해주시고 정정을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속마음이 정말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총독부 산하의 관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나 이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매우 위험스러운 분들이 공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피켓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11.9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당연히 화면 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4.3 제주도민을 죽이라고 명령한 정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반란은 아니다. 봉기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 독재자 입장에서는 죽이라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너희들 반란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민간인 협력자, 독재자들은 민간인 가담자라고 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진압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 독재자들은 나쁜 사람들을, 나쁜 무리들을 토벌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독재자의 시각에서 보면 반란, 민간인 가담자, 토벌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 아까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쌀을 수출했다? 그거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할 소리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수탈당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당연히 동해입니다. 그리고 독도 없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 뭐라 합니까? 그쪽에서 보니까 일본하고 서해라 그럽니다. 다케시마다 그러고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말을 써야 됩니까? 사도광산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입장을 꾸준히 대변해주고 얘기해주면 되지 일본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왜 공직을 차지하고 앉아있는지 본인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신을 버릴 수 없다면 당장 오늘 사표를 내시고 공직을 그만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향 이사장님. 네.
제가 좀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요. 앞에서 말씀 주셨던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세월호 헬로윈 참사 같은 게 터지기만 하면 정부 탓, 남 탓만 하는 정신 상태로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PPT 좀 보여주세요. 이 발언,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럼 걷어들이시는 거죠? 일부는 받아들이고 대부분은 제가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걸 못 받아들이십니까? 예, 저희가 사실은 지금 선진국의 수준에 올라온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는 게 경제적인 그 수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국민 모두가 그 어떤 이 뭐라 그럴까 자기의 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같이 깨닫고 함께 할 때 그것이 이제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선진국은 사실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이상화를 하는 것이고 우리 정도의 수준이면 이제 선진국의 수준에 달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까도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잘못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는 그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이사장님. 죄송하지만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자신 탓을 좀 해라라는 말 같아요. 이런 참사에 대해서 맞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제 삶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고 삽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사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의 잘못을 좀 매일같이 반성하고 하면은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 반성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저는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같이 그러니까 반성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은 뭐 훌륭한 삶을 사셔서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반성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삶의 태도가 아닐까? 반성하고 살 게 많은가 보죠? 네, 저는 반성하고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네. 이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다른 질문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이사장님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계속 하시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 반성을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요? 누구한테 반성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반성을 해야 될 사람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반성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네. 이사장님 세월호 할로윈 참사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건 아닙니다. 예, 네? 물론 그건 아니에요. 예, 분명히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잘못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은 잘못을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겠죠. 아니 근데 표현이 적절치 않은 정부가 거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에 탄 것을 희생자들이 반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표현하시면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는 사건이 거죠. 그런 모든 사건이 너무 정치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 말고 내 옆에다 소리 나고 있는데. 죽은 사람에 대한 공감대가 없구나. 지금 그거를 소시오패스라고 그래요. 공감 못하는 사람을. 소시오패스지 그럼. 타인의 죽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게 소시오패스지 뭐예요? 하여튼 질의 시간이 고민정 의원님 1분 32초 남으셨으니까 당할 말 하지. 예.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사장님이 많은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어요. 느끼십니까? 희생자들에 대해서 느끼십니까?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희생자들에 대해서 본인의 말이 그 사람들 가슴 속에 대못을 박았다는 걸 느끼시냐고요? 그렇다면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참 국감장이라는 곳에서 국가기관장을 상대로 해서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자괴감이 느껴지네요. 이사장님한테 교육받은 제자들이 무척이나 많죠? 글쎄요, 한 30몇 년 했으니까 많이 있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저를 좋아하는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국감 질답 이후로 이사장님의 제자들이 과연 어떤 피드백을 주실지 저도 잠옷 기대가 됩니다. 아까 그 조정은 의원님 질의에 역점 사업을 뭘로 두냐 했더니 한일 역사 왜곡 대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것이 역점 사업 몇 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 현황 동향 보고서 내셨죠? 네, 냈습니다. 현지 방문하고 쓴 겁니까? 아니요, 저희 연구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까? 네네. 안 다녀왔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 지금 다녀올 계획입니다. 11월에. 여기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미 8월에 다 다녀왔는데 이제 11월에 가시겠다고요? 이미 다 끝났는데? 사도광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사전 준비를 해왔고 이미 아이카와 박물관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했는데 그 모양입니까? 분석을 한 결과 저희가 보고서에 냈습니다. 이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말이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동향에 분명히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는 직접 가셔가지고 확인하셔야죠. 잘못됐죠? 네, 저희 빨리 추진을 하셨어야죠, 이사장으로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도 예산을 보면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와 관련된 예산이 23, 24, 25 계속 줄어요.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 이사장 때에서부터 연결된 부분일 테지만 이사님께서 복구시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저희가 역사 대응 연구의 연구 자체는 예산이 줄었지만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의 데이터 집적에 대해서는 그건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줄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저한테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동해 독도 표기 관련 오류 시정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예, 그 중에 하나가 근데 사실은 국제 표기 사업은 저희가 2018년 9월 이후에 접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왜냐하면은 국제 표기 명칭 대사가 18년 9월에 외교부로부터 소환돼서 그 다음에는 저희한테 명칭 대사가 이제 재단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동해 표기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직원이 있는데요, 한 명? 난 이걸 늘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고 계시다고요? 아니요, 원래는 그게 이제 국제 표기 명칭 대사라고 외교부에서 파견된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2018년 9월에 외교부로 소환됐고 그 후로는 후임이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인력하고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이 넘어갔으니까. 박지영 이사장님, 세월호 할로윈 참사 이제 우리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서 좀 이제 공감하세요? 예,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느끼는 바가 많고, 네. 제가 조금 이제 과한 발언을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제 그 발언이 참사를 통해서 희생되신 가족들이나 유족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좀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조선일보 인터뷰는 국민들의 정신과 의식 수준, 법, 제도 준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어림없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무엇이 진실입니까? 지금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위증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는 왜 선진국에 도달했다고 오시고 인터뷰는 어림도 없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선진국에 도달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우리나라는 분명히 선진국의 10대 경제 대국이 됐는데 네. 서양의 경우에는 그런 선진국이 되면서 그런 이 소환하는 그런 제도와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우리 같이 이제 빨리 발전한 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조금 다른 점이 보인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말씀을 좀 장황하게 하셨는데 아직 선진국은 어림없다라고 이게 아니에요. 단정. 아니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선진국에 어림없다. 근데 어떤 부분이 어림없는지 한번 지적을 한번 해보세요. 국민들에게 지적을 해보세요.
우리 국민들에게 지적을 한번 해보시라고. 어떤 점이 어림없습니까? 2023년 5월에 제가 좀 과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민주주의를 봐서도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최고고 미국보다도 민주주의가 더 발전한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걸 전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서 지금 어림없다는 표현을 쓰셨냐고요. 하여튼 이 지금 전반적인 모든 지금 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의원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입장을 정리해 주세요. 해줄 수 네,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네. 박지영 이사장님, 네. 오늘 서운하신가요? 아니요. 서운하시죠? 아니에요. 저는 뭐 국감에서 이런 정도의 질문은 얼마든지 나올 이런 거라고 정도의 생각합니다. 질문, 이런 정도의 질문 예상하고 나오셨죠? 아니 그 예상까지는 안 했지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네. 질문. 예. 그러니까 마음과 달리 여기에서 한바탕 질타를 받고 나니까 지금은 모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거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네, 분이시죠? 자리에 별로 연연하지 그러면 않아요. 전체 의원님들께서 이사장님의 역사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이사장님의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느끼시나요? 글쎄요, 역사관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일수록, 사회일수록 더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역사관이요. 그러면 실제로는 물론- 본인의 역사관, 제국주의 역사관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제국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제국주의 적이 역사관이에요. 없습니다. 제가 그런 보니까 말씀은 딱 아닙니다. 영국주의자예요. 예, 제국주의자예요. 제 제국주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권고해 드립니다. 저는 한 번도 거기서 제국주의를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이사장님한테 한 얘기는 분명한 제국주의자가 맞고 그것은 학자인 박지양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하면 저희 뭐라고 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님의 역사관으로는 저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사퇴하시겠습니까? 다 동의를 하시면 물론 저는 사퇴를 합니다. 그러면 근데 여당 의원, 야당 의원 모든 여당 분들이 다 같이 여당 의원님들 박지영 이사장님 합의를 저기 하시면은 안 구하실 거예요. 왜냐면 구하시면 큰일 나니까. 구하시면 큰일 나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 박지영 이사장의 제국주의와 관련해서 동의 못 하실 걸요? 저는 제국주의자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하늘에 대고 맹세를 부끄러운 줄 합니다. 아십시오. 아니요, 부끄러운 줄 아닙니다. 아십시오. 아닙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과거에 해온 행적을 갖고 현재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현재 박지영 이사장은 과거에 발언했던 그 모든 발언의 중심에 서 있고 올곧이 그런 사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그럼 가볍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7.18을 협력자로 보십니까? 네, 아니오나 답변. 7.18을 협력자로 보십니까? 친일파를 협력자로 보십니까? 학문적으로는 협력자라고 말합니다. 학문적으로요? 네. 어느 학문에서 그렇죠? 제국주의 연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연구가 우리 보편적 연구입니까? 네네. 서양의 일반적인 연구를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우리 대한민국 연구에서. 한국에는 지금 제국주의 연구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박지양 이사장님이 유일하십니까? 유일하진 않습니다만은 맞습니까? 제가 선구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한국교육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 공개 강의 박지양 이사장님 인문학 강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부터 게재된 사항인데요. 보시면 제국주의, 민족주의, 우리의 근대 2부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미화를 하는 몇 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양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신유의 학자는 이런 말까지 해요. 명성황후가 잘한 거라고는 일본 사람한테 살해된 거밖에 없다. 네, 이사장님, 잘 들었는데 한나라 국모를 일본 자객이 시켜 살해한 것이 일본이 일제에서 제일 잘한 것이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 누굽니까? 또 그 발언에 또 동의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망국이 엄청난 저희한테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 망국의 책임에 고종과 명성황후와 네, 그 다음 영상. 당시의 위정자들이 네. 분명히 포함돼야 다음 영상 한다는 보시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일본은 절대적 악한이 아니고 조선은 죄 없는 희생자가 아니다. 조선이 낳은 가장 악한 범죄자는 1894년에서 1904년간의 조선을 잘못 통치한 위정자들이다. 근대화의 모범이었죠. 네, 이사장님 조선의 가장 악한 범죄자가 조선을 잘못 통치한 위정자들이라고 하셨는데요. 근대화론자의 주장을 지금 동의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망국의 가장 큰 책임은 당시의 위정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7.18 협력자 관련해서 PPT 세 번째 좀 띄워주시죠. 이사장님 아까 특정 국가가 친하다는 의미에서 친미파, 친러파 등등을 부르는데 친일파가 도덕적 의미를 갖는다는 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란 부정적 의미를 갖다는 의미인가요? 매국노를 그냥 도덕적 의미로 협력자로 표현하신 거. 협력자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학문적인 단어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친일파가 될 매국노를 것이고 미화하신 거 아니고요? 매국노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그 사전적 의미는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전적 의미가 뭔데요, 매국노가? 매국노는 뭐 조금 더 국한적인 의미고 친일파는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7.18 적극적 협력자하고 주저하는 협력자 표현했는데 적극적 협력자는 무엇이고 주저하는 협력자는 무엇이죠? 적극적인 협력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지금 이제 서양의 학문의 일반적인 제국주의 이론을 지금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력자라고 하는 건 동아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나치에서 이를테면 이제 나치에 협력한 프랑스인들 중에서 나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추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 협력자고요. 주저하는 협력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협력 자체는 거부하지만 그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을 기대하면서, 그것은 개인적인 이익은 아닙니다. 국가적인 이익을 기대하면서 주저하면서 협력하는 사람들을 주저하는 협력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이사장님은 나라 팔아먹은 이완종이나 이광수, 최남선 등은 적극적 협력자네요? 그거는 적극적 협력자죠. 매국노를 적극적 네, 협력자로 매국노죠, 그건. 하시네요. 예. 그러면 네, 적극적 협력자.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죠? 뭐 서양 용어라고 하지만 매국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학문적인 정의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보편적인 학문적 용어입니까? 이 얘기는 전 지금 제 학문적인 맥락에서 한 말씀이지 저게 대중적인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일본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는 그 객관적인 지식인의 입장에서 얘기한 우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이사장님 말씀에 동의하시면 맞나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 제가 그거를 강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신 이사장님이 지금 그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님의 자리에 있다는 게 맞나요? 저는 동북아 역사재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계적인 그 국제 정세의 변화에 맞춰서 세계인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우리의 논리를, 우리 국가 논리를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사만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제가 오히려 좀 더 나은 시각을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직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개인 사학자로서 말씀 나온 것처럼 주장할 역사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3대 역사기관 수장이시잖아요. 수장으로서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있는 것은 모두 용납이 안 되고요. 자신 사퇴할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윤석열 정권과 함께 끝까지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으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양 이사장님과 김낙연 이사장님께 같이 드리는 질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5년에 일본이 군함도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같은 문화유산으로 또 다른 세계 문화유산 지정된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15년에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때 일본이 교묘하게 군함도의 연계유산으로 야마구치현에 있는 요시다 쇼인의 송화촌숙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요시다 쇼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각자 말씀 좀 해보시죠. 네, 요시다 쇼니는 일본 군국주의를 시작한 그 군국주의자들을 가르친 스승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본의 명치 유신을 그러니까 그 주도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사상적인 스승이다. 요시다 쇼인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죠? 이토 히로부미 아닙니까? 예. 요시다 쇼인이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배양되어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요시다 쇼인이 송화촌숙을 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을까요? 아주 그것도 교묘하고 은밀하게 잘 알려지지 않게. 우리나라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유네스코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이 반대운동을 엄청 했는데 잘 몰라요. 요시다 쇼인이 단순하게 근대 군국주의자가 아니라 요시다 쇼인은 바로 정한론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조선을 정벌해서 그 조선 정벌을 통해서 일본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한 논리를 펼친 사람입니다. 2015년에 일본이 다시 요시다 쇼인의 송화촌숙을 등재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군함도 일본의 근대 발전, 산업 발전 이걸 강조하면서 왜 요시다 쇼인의 송화촌숙을 등재시켰을까?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정한론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역사 기관들이 요시다 쇼인이 만든 송화촌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지, 일본이 왜 그것을 교묘하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들어냈는지조차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동북아와 독도와 관련된 문제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우리 민족의 영토 주권을 알리고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알리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기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우리 역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1894년 갑오농민전쟁, 백성들에 의해서 노비제도를 혁파하고 신분제도를 바꿔냈어요. 1919년 만세운동을 통해서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공화정을 천명했는데 9년 전까지 왕조국가였습니다. 9년 전까지 왕조국가였던 이 민족이 공화정을 천명한 거예요. 1960년 4.19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생들이 가자 북으로 오자 남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7년 전까지 300만 명이 서로 동족상난으로 죽었는데 그 많은 죽음을 딛고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야기한 우리 민족이에요. 이런 엄청난 민족의 자부심을 깨닫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역사 발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마음을 갖고 바로 교육 사업에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족이 발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준혁 의원님 말씀에 김낙연 우리 원장님이랑 저 박지영 이사장님 한번 말씀을 줘보세요. 그 김준혁 이사장님의 어떻게 보면 질의거든요. 한번 입장을 말씀해 줘 보십시오. 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명심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짧게 말고요. 그러니까 학자 출신이 뭐 이렇게 짧게 얘기하십니까? 뭐 동의하는 부분은 이거고 뭐 반대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 정도 없으세요? 전혀 다 공감을 못 하십니까? 아니, 지금 제가 사실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실을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제가 그러니까 충분히 알지 못해서 뭐 그렇게 말씀. 뭐 만세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세요? 이거 공감하죠. 그러니까요,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김준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그 3.1운동 때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을 그러니까 그 천명하고 그것이 임시정부로까지 이어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지양 이사장님도 한 말씀 주세요. 예, 김준혁 의원님의 그 아주 그 열렬한 애국심에 저는 깊이 그 감동받았고, 저도 열렬한 애국자입니다, 사실은. 저를 잘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뭐 하여튼 사상이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이렇게 좀 공통점을 찾자는 취지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공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감하는 부분을 여야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직인들께서도 이렇게 잘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를 종료 선언합니다.